반갑습니다. 이수키 선생입니다. 저는 중동고랑 지난 20여 년간 고1부터 고3까지, 내신부터 수능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고요.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뒤에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짧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교과 과정하고 그 다음에 바뀐 수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작년이 이제 처음으로 본 시험이었었죠. 작년으로 바뀐 교과 과정 안에서 중동과가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성공 사례는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언제나 이제 어머님들께 오픈이 되지만 아이들이 왜 망하는지를 아셔야지 그 부분을 저희가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경향하고 망했던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수능이 바뀌죠. 수능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은 수능이 바뀌었을 때 그 교과 과정이 교과서에 1학년 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중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무시하는 학교예요. 지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교과서를 펼쳐본 기억이 없는 학년입니다. 그런데 중동고 같은 경우가 원래 교과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체 색깔이 워낙 강했던 학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앞으로 변하는 수능에 맞춰서 범위도 설정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가장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화법과 언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고3 친구들이 너희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말이다, 언매를 말이다 이러면 오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다. 지금 고3까지는 언매라는 게 있지만 이제 지금 2학년부터는 화언이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설정한 거는 이제 우리 일생활과 관련된 문법을 하자가 기본 목표예요. 거기에 맞게 교과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중동고에서 문법을 주도하시는 1학년 선생님은 장땡땡 선생님이신데 워낙 문법 색깔이 강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떨 때는 그냥 1년 내내 문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정도는 반반 정도 문학하고 문법하고 조금 분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지만, 깊이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시험지에 출제되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정된 양은 앞으로 놓일지라도 깊이는 조금 예전하고 달라진 건 없으세요. 그 예전하고 달라진 게 어떻게 달라진 게 없는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아이들이 유독 힘들어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수능 유형. 그러니까 교과서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정말 성실한 아이가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남학생이 이렇게 필기를 잘할 수가, 어떻게 숙제를 이렇게 성실하게 잘할 수가, 어떻게 오답 정리까지 이렇게까지. 근데 그 친구가 시험을 제일 못 봤어요. 제일 못 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친구는 가르쳐주는 부분에선 100%, 100, 200% 성실한 친구인데 배우지 않은 거가 나오면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외부 지문의 양과 그리고 수능 유형의 강화를 그대로 내신으로 1학년 1학기부터 가지고 오니까 아이가 열심히 해도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 지금 열심히 극복하려고 조금 극복하고 있는데 그 성실성은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2학년 올라가잖아요. 제가 너는 독해 속도가 느리니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해보자 해가지고 개별 과제를 더 줘요. 근데 보통 그 과제를 주면 아이들이 3주 하거나 아니면 남학생들은 메인이 아니니까 흐지부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가 일주일만 해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일주일 만에 했어? 그냥 3일을 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것만 독서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쭉쭉쭉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친구면 지금은 약간 미약할 수 있으나 분명히 이 친구는 고3 갔을 때 대박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내신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 어려움은 비단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요 문장을 완성하는 힘이 좀 약해요. 그 문장을 완성하는 힘에 있어서 조건을 무시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글씨. 제가 1대1 첨삭을 다 하는데 글씨를 썼는데 제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쓰다가는 선생님의 점수 안 준다? 어,
말씀 그대로 다 감점받아 왔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허투루 그냥 보고 문제 조건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수능 유형이 약화된 친구들, 그리고 여기 문법에 있어서 단답식으로 암기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중학교 때 상위권이라고 했지만 막상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한번 그 문턱에서 걸려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시험 잘 본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럼 중동의 국어에 강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2학기거든요. 2학기인데 지금 범위를 보시면 1, 2학기인데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 범위가 2학기 되면서 줄죠. 그러면 이만큼이 외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 여기 29% 나오고요. 여기 한 19% 나옵니다. 이게 교과서 범위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쪽지 시험 통과하면 어머님들 되게 마음 안정되시잖아요. 근데 쪽지 시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 디폴트 값으로 아이가 요만큼은 했구나. 이걸 점검하기 위한 거지 실제 실력하고 연장이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이만큼이에요. 더군다나 문법이 아이들이 암기, 단순 암기식으로 버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살짝 풀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적범위예요. 계속 누적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기말 때 다시 누적하고요.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또 누적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단발성 뭐 3주 특강, 4주 특강 이런 데 익숙한 친구들은 누적 범위가 나왔을 때 본인들이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1학기는 잘 보는데 2학기에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봤을 때 공부를 해서 뱉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정도고요. 나머지는 보기 제시형. 그러니까 수능의 유형에 맞춰가지고 조건에 맞는 답을 고르는 힘. 이게 수능력이거든요. 이것까지 되어 있을 때 보통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내신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올해 보였던 패턴과 과거에 제가 중동을 한 20년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선지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문법 부분에 있어서 문법을 장쌤이 워낙 대대로 계속 이 영역에 맞춰 출제를 했기 때문에 워낙 강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를 볼 때 맞니 틀리니 발음이 뭐야? 이게 아니고요. 얘는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걸 말로 써놨을 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왜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 조건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칙, 무슨 교칙, 무슨 교칙. 그런데 장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칙적이 원론적이시거든요. 형태소부터 출발을 해요. 형태소, 어간, 접사, 어근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선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숙련도와 적응력과 그리고 논리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법을 단순 암기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등고 문법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의 확장성인데요. 이게 외부 지문이요. 그런데 이 지문의 확장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1학년 수준을 살짝 넘어가요. 제가 그 리스트를 가만히 보면 아, 선생님들이 약간 EBS까지 가지고 맞물려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옴직한 그런 작품들도 1학년 1학기 첫 시험부터 원래 첫 시험부터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러니까 2025년은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문이 융합되었을 때에도 보기를 가지고 내가 조건에 맞게 잘 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장 형식의 조건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조건들. 그 조건들을 해야 뭐 할 수 있냐 하면 감점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50분 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문법 정확하게 풀다가 외부 지문 못 풀고요. 외부 지문 처음 봐서 풀다가 시간 걸려서 문법 빨리 풀다가 실수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숙련도까지 단순 암기 가지고는 절대 등급이 어머님들이 원하는 등급은 안 나오는 학교고요. 거기에 타임어택이라고 하는 압박감까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처음에 시험에 봤을 때 덜 당황해요. 첫 시험을 잘 보면 정말 좋죠.
정말 좋지만 그건 한 번 본 거잖아요. 우리가 볼 시험은 앞으로 계속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점점점 성장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2 학년쯤 됐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등급이 안정화가 되지만 1 학년 때 첫 시험 잘 보고 그냥 놀아 버리면 누적 범위 그다음에 심화되는 부분들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시험 잘 보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기쁘긴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되는 학교가 중동고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에 있어서는 어머님들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 페이지, 3 페이지고요. 그리고 4 페이지, 5 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단 개념 분석과 교과서 분석은 당연히 제가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점, 확장 가능한 부분, 그리고 수능에서 가지고 와 있는 개념어에서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랑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와요. 문법은 100% 나오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첫 시험 때는 시조가 좀 몇 개 노출이 됐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안 주시고 그냥 다 외부 지문이었거든요. 아마 첫 시험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풀면서 관련된 외부 지문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린트가 나왔을 때 그것을 심화학습하면서 확장된 문제까지 푸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과 그리고 중등고 전용 워크북을 제가 만들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갔을 때 일부분은 아마 모든 학원들이 다 똑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결국에는 강의력이라든가 수능까지 확장할 수 있는 머릿속에 강의력,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당부 드릴 내용 중에 보면 강의 다 잘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아이들을 이끌고 아이들의 사고를 그렇게 확장시켜서 끊임없이 확장을 시킬 수 있어서 수능까지 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 부분,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한다는 부분. 하지만 텍스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텍스트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라고 할 계제는 아니죠, 요거는. 자, 대신에 요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올해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고 나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물론 과거의 친구들은 던져주면 다 했습니다. 정말 저도 적응을 하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코로나 세대 이후에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봤더니 '아, 이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 전의 세대하고 지금 친구들은 정말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흡입하는 방법이나 혹은 문장을 읽는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근데 그게 국어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거기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자, 그래서 일단 워크북의 구조는 처음에 이제 맨 뒷페이지에 제가 예시 장면들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교과서를 빠르게 OX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그리고 선지는 단발성이 아니라 앞뒤가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조합되어 있도록 가거든요. 그것들을 충분히 OX를 했을 때 '아, 얘는 교과서 공부가 아직 안 됐구나.' 아니면 '얘는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됐구나. 얘는 이게 뭐 안 됐구나.' 그 문항을 제가 분류해가 충분한 OX를 통해서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하고,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인데요. 그 기출 문제는 중동고를 기준으로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재 따로, 워크북 따로입니다. 그래서 주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교재는 교과서 텍스트, 그다음에 참고서나 혹은 출판사에서 나옴직한 기본 유형들, 그리고 나서 EBS나 모의고사의 심화 유형, 이렇게 3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플러스 이제 학교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 맞췄을 때에는 학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형 문제들을 얘를 기준으로 뻗어나갔을 때 마무리. 자, 그래서 객관식을 변형 문제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학교의 스타일로 체화를 시키는 단계를 줄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도 기존에 출제되었었던 걸 기준으로 거기에서 변형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서 또 훈련.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해가지고 오면 제가 다 걷어서 제거 확인할 겁니다. 조교 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도 1대1 첨삭도 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원수를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고3까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몰아쳐 가지고 하는 수업은 저는 좀 회의적인 편이고요. 저는 정원을 20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첨삭이 돼요. 지금 고3 거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제가 다 보거든요. 그거 다 볼 때 시간 계산해 보면 예전에 대형으로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사실은 다 못해서 첨삭을 조교들한테 맡겼어요. 물론 중동고 출신의 전국 수석을 하거나 아니면 국어 100점을 맞거나 이랬던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맞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손이 선생님이 직접 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조교선에서 맡겼을 때 펑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20 명으로 하고 제가 직접 관리를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겼어요, 올해. 자, 그래서 이게 서술형도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 거고요. 그 변형 문제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훈련해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타까운 친구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말 눈물겹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을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성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마 요 단계에서 적응을 못했다라는 판단에 여기까지 하면 아이들이 노력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걸 이끌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따라서 중동은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예전이라고 했을 때는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3개를 요약하는 서술형 문제가 40점이었었거든요.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면 그때랑은 좀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쨌든 개념, 용어, 조건을 얼마나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문제의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교재가 조금 궁금하시면 6페이지, 7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어머님들이 그냥 시각화시켜서 보실 수 있도록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해설하고 그다음에 핵심 정리한 다음에 난이도를 주어서 참고서 난이도, EBS 모의고사 난이도. 7페이지는 충분한 OX가 첫 번째 컷이고요. 두 번째 컷이 기출 푼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풀게 되어 있고 서술형 기출 푼 다음에 다시 그리고 나서 7페이지 맨 마지막 컷에서 보면 문장으로 오답을 정리하는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해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런데 앞에 주교재를 가지고 하면 너무 많이 틀리거나 너무 양이 많고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조금 무리입니다. 대신에 기출을 틀리거나 기출 변형을 틀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장으로 쓰는 연습, 다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다. 뭐뭐에 다로 좀 끝나게 이 손으로 쓰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글씨 때문에 감점을 받거나 혹은 글씨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감점을 또 받거나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요. 대신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이드라인만 줄 겁니다. 이걸 아이들이 다 풀고 나면요. 자기가 그다음 왜 골랐는지 자기도 몰라요. 국어라는 과목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답인 걸 확인하고 지나가고 여기에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자기가 체크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보기에 조건을 잘 안 보는구나. 아, 내가 개념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구나. 문장을 잘 안 쓰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교정을 해나가고 거기에서 부족한 걸 마무리할 때 그리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되짚었을 때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그게 등급이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안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대치동 학원들이 무진장 화려해졌습니다. 건물, 책의 표지, 안에 인쇄. 그런데 제가 고3 아이들을 받아보면 예전보다 실력이 현저하게 낮아요. 문장을 못 읽습니다. 중동고 고3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문장을 못 읽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고3 3년을 보냈는데 학원을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동안 수업을 했을 때 보면은 유명하다는 어디는 언제 가야 돼 해가지고요. 2달 다니다, 3달 다니다가 내신 특강 듣다가 또 중동고가 유행이 있거든요. 나 혼자 나의 공부가 또 필요해. 그러면서 책 하나 들고 방학 하나 버티거나 그렇게 자뻑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상 80분 분량의 비문학 지문이나 문학 지문이 연결되어 있는 실전을 주었을 때에는 글을 못 읽어요.
따라서 그 부분은 1학년 때부터 저는 다시 좀 교정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어 과목을 내신, 수능 빠지지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고 구멍을 메꿔서 고3이 갔을 때에도 수능장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등고에서 출제 기조는 뭐 저는 그냥 제가 체화되어 있다. 아, 이런 문제 보면 이렇게 내시는구나. 자, 그리고 타임 어택. 이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시험 끝날 때마다 15분씩 계속 훈련시킬 거고요. 서술형 역시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글씨 못 써가지고 감점 받던 친구, 처음에 내신 수능 보면은 3, 4등급이었습니다. 수능도 4, 5등급을 맞아왔어요. 지금 1등급 나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 1년 공들였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따라주는 경우에는 성적이 생각보다 잘 오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저는 지금 현재는 강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사가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강의에 대한 정보는 이제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챗 GPT한테 물어봐도 대답 다 해줘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게 학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 줄이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다시 한번 빈틈들을 잘 잡아서 고3이 되었을 때 졸업식 끝난 후에 저에게 감사 인사하러 오는 친구들이 항상 있듯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주 꼼꼼 테스트 있고요. 그리고 타임어택 모의고사는 끝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리고 기본 과제의 중등고 전용 워크북은 매주 나갈 거고요. 주간지로 나갈 거고,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오거나 복습 같은 경우에 안 돼 있는 경우엔 남아서 1시간, 뒤에 1시간 정도 더 지도를 받고 가는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명단들은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선생님 제 이름을 올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만 올리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부분은요. 10페이지에 마지막에 김땡범 학생이에요. 보통 친구들이 저랑 3년을 함께 하는데 그 3년을 함께 할 때 제가 수업의 효과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커리가 왜 그렇게 가는지. 지금 고3들 유행이 이거잖아요. 커리를 타고 가야 된다. 도대체 무슨 커리를 타고 가는지를 이라고 할 때 그 커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왜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시키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한 친구들이 실제 3년 갔을 때 상승 내지는 성공적인 입시를 하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의도를 정말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께 요거여서 후기를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합니다. 자세하게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데스크 통해서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등고반이 진행은 하고 있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 개념하고 실전하고 문법 개념 실전에서 목요일 날 진행이 지금 진행되는 반이 있는데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오면 제가 아이들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